정규리그 플레이오프와는 또 다른 볼거리인 NBA 올스타전은 매년 24명의 선수만 초대받기 때문에 올스타 선정 횟수는 뛰어난 실력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위권 팀의 에이스는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보여줘도 상위권 팀 후보 선수보다 못한 득표수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19-20 시즌 한 경기에 50득점을 때려 넣으면서 득점왕급의 활약을 펼쳤음에도 올스타전에 초대받지 못한 비운의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입니다. 보통 루징팀 에이스는 아무리 많은 득점을 올려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하면 스찌라고 폄하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빌에게만큼은 아무도 비난의 돌을 던질 수가 없었는데요. 쓰러져가는 팀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펼쳤는지 비운의 에이스 브래들리 빌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3년 6월 28일에 태어난 브래들리 빌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아버지는 풋볼 선수였고 어머니는 농구 선수 출신이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일찍부터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브래드의 슛을 오랜 시간 동안 코칭해주면서 기본기가 탄탄한 슈터가 될 수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농구와 풋볼 두 종목을 겸했지만 2학년 때부터 농구에만 집중하기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또한 오형제 중 셋째였던 빌은 첫째, 둘째 형과 시간 날 때마다 농구를 함께하면서 신체적 우위를 극복하는 방법도 익혔는데요. 그 결과 차미나드 고교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 평균 32.5득점, 5.7 리바운드, 2.8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17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서는 MVP로 뽑히는 등 인상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전미 랭킹 2위에 이름을 올린 빌은 고교 선배인 데이비드 리처럼 플로리다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신입생 시즌부터 모든 경기를 소화하면서 평균 14.8득점, 6.7 리바운드라는 준수한 활약을 통해 팀을 4년 만에 NCAA 토너먼트에 진출시키는 데 일조했고 폭발력을 증명해 원앤던으로 2012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데미안 릴라드 등 출중한 유망주들 사이에서 1라운드 3픽으로 워싱턴 위저즈의 선택을 받아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드래프트 당시 OKC에서 뛰고 있던 제임스 하든과 바로 트레이드가 될 뻔했지만 워싱턴에서 제안을 거절하면서 웨스트브룩 듀란트가 아닌 존월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루키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월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개막전부터 12연패, 30경기 중 4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참담한 승률을 기록했지만 1월에 월이 복귀한 후부터는 빌도 부담없이 슛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승수를 정립해갔습니다. 2달 연속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신인으로 뽑히면서 발전하던 와중 빌도 다리 부상을 입어 4월에 시즌을 끝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56경기 동안 그가 보여준 활약은 올 루키 퍼스트 팀에 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13-14 시즌 빌은 3점 슛 성공률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안정적인 주전 슈팅 가드로 발전했고 첫 올스타에 선정된 월과 함께 건강하게 정규 시즌을 보내면서 44승을 거둬 동부 5위로 첫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됩니다. 1라운드 상대는 타지 깁슨, 지미 버틀러가 이끄는 시카고 불스였는데 2차전에서 빌은 3점 슛 4개 포함 26득점을 터뜨리는 등 팀 내 1옵션 월보다 더 효율적인 공격력을 선보인 끝에 시카고를 4승 1패로 꺾고 팀을 2라운드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는 폴 조지의 인디애나에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며 탈락했지만 에이스 못지않은 활약을 펼친 빌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를 즐기는 월과 워싱턴의 원투펀치로 팬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주전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한 워싱턴은 다시 한번 동부 5위를 기록하고 플레이오프도 2라운드까지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존월이 손목 골절을 당해 3경기를 결장했고 빌은 2라운드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며 분전했지만 2승 4패로 결국 탈락. 월에 이어서 워싱턴의 차기 에이스로 낙점되었는데요. 맥시멈 계약을 맺고 시작한 5번째 시즌 빌은 계약에 걸맞는 발전을 보여줬는데 슛 시도를 늘렸음에도 2점과 3점 슛 그리고 자유투까지 모든 야투율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커리어 최초로 평균 득점도 20점대를 훌쩍 넘겼고 경기당 3개가량 3점 슛을 꼬박꼬박 넣어주며 월과 화끈한 공격
공격 농구를 주도했습니다. 월빌 듀오가 터지면서 상위 시드로 프로 무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나 2라운드에서 아톰이 이끌던 동부 1위 보스턴과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하면서 새로운 그그컨이 아니냐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홈에서 열렸던 3경기는 모두 잡았었고 마지막 7차전에서 빌이 3점 슛 5개 포함 38득점을 퍼부으며 심상치 않은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17-18 시즌 월에 잦은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빌은 캐치앤슛에만 국한되지 않고 볼핸들러로 공격까지 조립하며 커리어 하이인 4.5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득점 또한 포틀랜드전에서 51득점을 퍼붓는 등 맞는 공격수로 폭발력을 보여준 끝에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빌의 폭발력으로 월의 공백이 메워져 워싱턴은 동부 8위로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에는 성공했지만 1라운드에서 동부 1위 토론토에게 2승 4패로 패배하며 일찌감치 시즌을 마쳤습니다. 빌의 상승세와 함께 고생길도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18-19 시즌에는 새로 영입한 드와이트 하워드가 개막전부터 부상으로 드러누우며 삐그덕댔습니다. 2승 9패로 팀 성적이 바닥을 치자 선수단 사이에는 서로 분발을 요구하다가 불화가 일었고 존월은 발 수술을 받게 되면서 12월에 시즌 아웃 때는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그에 더해 수술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집에서 넘어져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다음 시즌까지 출전이 불투명해지는 우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팀 셀러리 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슈퍼맥스 선수는 모교에 복학해 학업을 마치겠다는 문무겸장의 길을 떠났고 이제 워싱턴의 믿을 구석은 빌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메인 볼핸들러가 없어진 상황에서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며 이전과 달리 금강불개의 모습을 보여줬고 평균 득점도 25점을 넘기며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는데요. 프롭 진출도 못하고 빠르게 정규 시즌이 끝난 뒤 빌은 워싱턴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나기보단 워싱턴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아리자, 마키프 모리스, 드와이트 하워드 등 지지부진하던 빅맨 자원들을 다 처분한 워싱턴의 19-20 시즌 전술은 오직 공격이었습니다. 신장 대비 긴 팔 길이와 탄탄한 피지컬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었던 빌 역시 수비는 포기하고 공격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맨팀 특성상 상대팀이 빌을 집중 견제하며 야투율은 주춤했지만 득점력 자체는 누구와 견줘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올스타전을 앞두고 평균 28.7득점을 기록하며 월의 공백을 힘겹게 메웠지만 결국 올스타전에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이와 비슷한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도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선수는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동부 10위권대에 머무는 저조한 팀 성적 때문이었는데요. 선수단 투표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가드 중 2위로 뽑혔지만 팬과 미디어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올스타 불발의 빌은 조금 화가 난다라고 말하며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뛸 것이라고 잔여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빌의 포부대로 자기 자신은 시즌 후반에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NBA에서 역사상 11명밖에 하지 못한 2경기 연속 50득점 이상을 터뜨리며 연일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웠으나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역으로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떠안았습니다. 빌이 아무리 고득점을 해도 승리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올랜도 버블에서 승점 자판기 맛집이 되어 처참하게 19-20 시즌을 마쳤는데요. 선수 생활의 전성기로 불리는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창 포텐셜을 터뜨려야 하는 시점에 동료의 대학 생활이 겹쳐 팬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브래들리 빌이 하루빨리 빛을 보길 바랍니다.